국회 관광계 연구지원금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현대사를 담당하고 있는 허은입니다. 선조들 또 우리 강만계 교수님 마음속에 모시면서 운영 올렸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강만길 연구 지원금 수여식에 임하면 오늘 행사 전체가 그 아름다운 기도 그리고 선생님께 드리는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체칠리아 홀인데 체칠리아는 가톨릭에서 5세기에 순교한 성녀세요. 순교 성녀라고 저희들은 그러는데 음악의 또 주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려져 있고 또 로마에 가면 또 체칠리아 성녀 기념 성당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체칠리아 홀인데 다음 주간 11월 22일이 또 그 성녀 축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상하시는 이제 우리 또 교수님, 박사님, 우리 프란치스코 회관과 또 이곳 체칠리아 홀과 연계하면서 강만기 교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앞으로 더 큰 훌륭한 작품 또 작업 내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올라갔고 저쪽가 조금 일찍 와서 1층에 여기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에서 잠시 기도를 올렸는데 오늘 저녁에 결혼식이 있는가 봐요. 그 꽃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당에서 오늘 저녁에 만날 모든 분들 또 오늘 수상하시는 또 우리 박사님 또 심사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모든 분들 함께 참석하실 분들 마음에 모시면서 이렇게 기도 올렸습니다. 이제 저는 형식적으로 제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강만기 교수님 모시면서 일하다가 교수님은 이제 명예사장으로 계시고 제가 이제 수상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속된 표현으로 왜 회사 사장이나 형식적인 사장을 바지 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냥 바지 이사장이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강만기 교수님 또 계신 우리 조광 교수님 오늘 심사해 주신 우리 도 교수님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학자십니다. 이제 저는 형식적으로 이제 와서 인사드리고 오늘 수상하시는 이제 지금은 연구원이라고 그러시는데 박사님인데 이제 더 큰 작품 만드셔서 우리 역사를 바로 이끄는데 주역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한편 오늘 16회인데 그동안에 16회 동안 수상하신 모든 학자들, 교수님들 그 수상할 때 그 뜻을 가지시면서 더 좋은 논문과 더 좋은 작품을 또 발굴하셔서 우리 민족사를 아름답게 이끌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요새 우리나라 정치 현실 대단히 슬퍼요. 그리고 사실 부끄럽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인가 또 제대로 된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가 제대로 된 정치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모든 것을 교정할 책임이 바로 역사학자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우리 박사님과 함께 또 심사하신 모든 교수님들 또 축하하시기 위해서 함께 오신 우리 모든 또 동료들, 동기들 또 민족문제연구소 구성원들 우리 강방일 교수님의 뜻을 늘 간직하면서 아름다운 역사문화 창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영육간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훈 소장님 뜻깊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고 강만기 선생을 추모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회자가 간략히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좌쪽에서부터 7쪽까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대표자로 분단 극복과 평화통일을 화두로 현실 참여에 앞장서 오신 강만길 선생님의 뜻을 잇고 역사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2007년 3월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다음해인 2008년 신진 연구자들의 진보적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국내의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해 수여하는 강만길 연구지원금을 제정하고 5월 13일 제1회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그간 15명의 수용자를 배출하였고 7회 때인 2014년에는 2명이 선정되었고 10회인 2017년에는 적격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제16회 강만길 연구지원금 예비심사위원회는 지난 9월 2일에 열렸으며 2021년 8월과 2022년 2월에 졸업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서 총 20편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3편을 후보로 선정하여 본심에 회부하였고 10월 13일 열린 본심 결과 2021년 8월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에서 조선 총독부 주거정책의 민족, 계층적 편향과 주거운동의 대두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명학 선생이 제16회 강만길 연구지원금 수령자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심사평 발표가 있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노면의 배전재 교수님을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홍익대 민혜수, 서울대 한모니카, 동아대 조영렬, 고려대 송유진, 경희대 박윤재, 한남대 김인희 선생님들이 위원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위원들을 대표해서 도면의 심사위원님께서 심사평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전대학교 교수 도면회입니다. 네, 이 영광스러운 상을 제가 심사를 맡게 돼서 또 심사위원장을 맡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본심사 마지막 단계에서 박윤재하고 김윤희 교수 두 분과 같이 논의를 하고 결정했는데요. 그 세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이 심사평을 작성을 했습니다. 한 사람 개인의 평은 아니고요. 세 사람의 의견을 다 모아서 가능하면 공정하게 평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읽을 것은 아니고요. 중간중간 스킵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만길 연구지원금은 후배 연구자들이 학술활동을 통해서 분단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주체로 우뚝 서기를 바라셨던 고 강만길 선생님의 뜻을 담아 마련된 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상식은 후학들이 경험하는 시대의 다름에 귀 기울이고 연구자의 힘든 현실을 함께 아파하셨던 고 강만길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공간의 장입니다. 고 강만길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올해 6월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선생님의 실천이 만든 결실을 선후배 연구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본 강만길 연구지원금 심사위원회에서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전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 근현대사 논문 총 20편, 그 중에서 개항기는 6편이고 일제강점기는 7편, 현대사는 7편입니다. 이 20편을 대상으로 예비심사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대상 논문들은 주제가 상당히 다양했고요. 자료도 폭넓게 다루었고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려고 했던 점들이 두드러졌다.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시대별로 간단하게만 보자면요. 개항기 연구는 대체로 외교정책 그리고 한국에서 바라보는 타자인식 그리고 외교 주체의 인식과 활동 그 밖에 교육 주제 임시헌법 등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시기를 개항기 한 국면이라고 할
때 개항기를 과연 한 시기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직 풍부하게 녹아나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연구에서는 대체로 근대의 복합성과 식민지성을 양축으로 놓고 일제강점기를 다양한 측면에서 구찰한 논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독립운동의 분야에 속하는 논문도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근대성과 식민지성 이것을 화두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한국 사회에 나타났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했는가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만 이 연구 논문들을 보는 가운데 이 그동안에 심사된 논문들을 보면 이 식민지와 근대의 관계를 탐색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식민지와 근대가 만든 다양성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사 연구에서는 남한보다는 북한사 관련 연구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한 사회에 관한 논문도 상당히 주제가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0여 편의 논문 중에서 최종적으로 본심사에서는 3편을 가지고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3편은 각각 구성의 완결성, 주제의 도전성, 내용의 입체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논문들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우선순위를 놓느냐를 두고 세 사람의 심사위원 사이에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자료의 방대함과 소재의 다양성에 대한 평가가 높이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오늘 상을 받게 되는 이명학 선생의 조선총독부 주거정책의 민족 계층적 편향과 주거권 운동의 배두라는 다소 좀 긴 제목의 논문을 수상작으로 선택했습니다. 본 논문에는 물론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심사평에는 상당히 길게 한계에 대해서 서술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본인에게 별도로 전달하도록 하고요. 이 한계들은 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향후 추가 연구와 출판 과정에서 잘 보완하면 훌륭한 학술서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는 점, 다음에서 보듯이 이들 한계를 충분히 극복할 만큼 탁월한 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우선 첫째, 지금도 많은 주택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회에는. 이 주택 문제의 복합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시의성이 높게 평가받은 것입니다. 주거정책에서 발견되는 식민지민과 본토민 사이의 차별, 그리고 주거권 문제의 해결 불가능성을 일제강점기에서 구명해낸 점,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들이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둘째, 주거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민족적, 계층적 차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실증하였습니다. 총독부 관리의 주거보조금 정책에서 조선인 학업 관리에 대한 차별이 나타나는 점, 일본에서와 달리 도시공간에서 배제되어서 격리되는 도시의 토막민들, 일본인에게만 집중된 공공주택의 차별적 실상 등을 신문과 잡지는 물론이고요. 국가기록원, 아시아 역사자료센터, 일본 공문서관 등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면밀하게 탐색했습니다. 셋째, 연구주제의 확장 가능성과 분석의 심화 가능성이 돋보이는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주거정책과 주거권 운동을 둘러싼 경제와 재정 상황, 정치기획과 사회운동에 관한 서술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본 논문의 특자가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경제정책과 주거지원이라는 사회정책이 의미하는 바를 이 양자를 분명하게 구분짓고 그 관계를 심층 분석해 들어간다면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주택 문제의 난맥상을 해결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이 설립되고 이 연구 지원금을 통해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과 성과를 북돋기 시작한 지 어느덧 17년이 되어갑니다. 한국 근현대사 연구를 둘러싼 담론과 패러다임도 놀랄 만큼 변화했습니다.
근대와 현대 개념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하였고 일본의 식민 통치기와 해방 이후의 민주화 산업화를 분석할 때의 패러다임도 17년 전의 그것과는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민족, 계급, 국가 등 거대 담론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뇌리를 번잡하게 하는 요즘에 연구자들은 구체적이고 세세한 실증에만 집중하고 싶은 편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제국주의가 핥히고 상처를 추적하고 치료하는 데 몰두하는 흐름도 만만치 않습니다. 역사학은 윤리적 실천이어야 하는가? 또는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어야 하는가? 또는 국가민족의 신화를 해체하는 지적 실천이어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갈래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이들 여러 갈래 길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연구자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근본적 태도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평화와 구성원의 평등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가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상자도 그 마음가짐을 계속 간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예비심사에서 20편의 박사 논문을 선별하느라 애써주신 위내수 조영렬 한문이과 송규희 선생님, 그리고 연구지원금 시상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재단 측 관계자 허은 교수, 김혜영 간사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20편에 달하는 논문과 엄정한 식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장님과 6분의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함세웅 이사장님께서 명예수령자 이명학 박사에게 상표와 연구지원금을 수여하겠습니다. 제16회 강만길 연구지원금 수령자 이명학, 위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 조선 총독부 주거정책의 민족 대통령 편향과 주거운동의 대두는 국제의 식민지 주거정책이 초래한 민족 계층 차별의 복잡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실증하고 식민지와 민중의 삶과 저항에 관한 이해를 심화했다. 이는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진취적인 성과로 한국 현대사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역사와 책임재단은 이명학 박사가 오늘의 성취를 넘어 한층 더 연구에 정진하기를 바라면서 격려의 뜻을 담아 이 지원금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18일 역사 책임재단 이사장 함세웅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조강 교수님의 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16회 강만길 연구지원금 수상자로 선정된 이명학 박사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학 박사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발표된 20편의 박사학위 근현대사 관계 논문 중에 가장 우수한 논문으로 뽑혀서 오늘 이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명학 박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은 조선 총독부 주거정책의 민족계층적 편향과 주거권 운동의 대두에 관한 이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이 박사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백성으로 강등된 조선인들의 주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던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는 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과제가 되는 주거 문제를 역사 연구의 본격적인 주제로 이제 대두를 시켜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에 이르러 주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되어 오고 있는데 이제는 주거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권은 헌법적인 가치로
자리를 잡고 있게 된 것이겠죠. 바로 이때 일제강점기 이후로 이 주거권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주거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오늘에 이르러 확립이 된 것은 거저 이룩된 게 아니라 바로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여준 이것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이 주거권 개념이 결코 손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임을 생각을 할 때 이명학 박사의 연구 업적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명학 박사의 주거 문제 내지 주거권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 역사학적인 연구 방법론 이것을 적용을 해서 착실한 연구를 진행시켜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명학 선생의 연구에는 박사학위 처음 발표된 논문으로서의 한계 정도 있지만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 주제의 참신성뿐만 아니라 탄탄한 연구 방법론을 구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학 박사는 조선총독부의 주거정책의 변화와 그에 대한 반응을 매우 세밀하게 정리해서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거권 운동의 다양한 활동과 그 논리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주거권에 대한 개념이 기본적 인권 가운데 하나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밝혀줬다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복합적인 민족 차별이 어떻게 주거정책을 통해 구현이 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거권 운동이 총독부의 주거정책에 나타난 민족 차별에 대한 조선인의 대응이며 저항이라고 하는 관점을 제시해 주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 사회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한 기여를 해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 조선 역사를 이해하는 데 바로 이러한 연구 업적은 매우 중요한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전개한 이명학 박사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앞으로 더욱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기를 당부를 해드립니다. 여기에서 저는 강만길 연구지원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거듭 확인해 보면서 제16회 수상자인 이명학 박사에게 당부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강만길 연구지원금은 한국 근현대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연구자들 대상으로 해서 수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강만길 선생이 서세를 한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그의 유지를 잇기를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상을 제정을 할 당시에 출연자 강만길 교수님께서는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되는 사람이 간행할 첫 번째 저서는 박사학위 논문이 될 것이고 그것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간행이 되게 마련이지만 첫 번째 논문을 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논문을 내는 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바로 그 어려움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 이 상을 제정을 하겠으니까 바로 수상자들의 경우에는 두 번째 책을 내는데 노력을 경주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유지를 이어가다 가지고서 이 두 번째 논문제, 두 번째 저서를 내는데 더욱 매진해 주라고 하는 부탁을 강만길 선생은 해주신 것입니다. 강만길 선생의 특별한 부탁을 받는 거가 바로 이 상의 수여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명심하셔서 이 논문 이후에 두 번째 책을 마련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16회 강만길 연구 지원금을 받으신 이 박사뿐만 아니라 이명학 박사의 지도교수인 정태영 교수님의 훌륭한 지도와 그 지도의 결과에도 또한 감사 축하를 동시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16회 강만길 연구지원금 수혜자의 선정을 위해 노력을 해주신 여러 심사위원들과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주신 재단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명학 선생이 앞으로의 순탄한 연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하면서 저의 이 축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축하 교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영예 수상자인 이명학 박사가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여러 차례 강만길 연구지원금 수여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못 모르던 시절이라 여기 수상자로 계신 선생님들을 볼 때 속으로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서 보니까 기쁘면서도 어깨가 상당히 많이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강만길 선생님께서 걸어가신 학문 여정을 과연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지만 강만길 연구지원금 수령자라는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만길 선생님의 여러 연구 업적 등을 읽으면서 느꼈던 바를 되새기면서 좀 역사에 이름 없는 사람들과 호흡하는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연구의 좌표로 삼은 문제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방식인데 처음에는 그 사회를 재생산하는 식민 권력의 물적 토대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를 할 때 당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게 주거 문제였고 그래서 주거의 역사를 써보기로 생각을 한 다음에 박사학위 논문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주거 문제를 배경으로 시대별로 주거 정책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봤고 특히 주거 정책이 누구를 좀 대상으로 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누구를 소외했는지를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화의 발현입니다. 저는 여전히 비가시적인 실체라고 하는 민중이라는 존재의 매력을 느끼고 있고 과연 이들의 일상 세계 또는 삶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가 늘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임차인과 흔히 토막민으로 불렸던 불량주택 주민의 주거권 운동에 접근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관습과 경험을 통해서 축적한 산 지식에 근거해서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썼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박사학위 논문이 남겨놓은 숙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연구자가 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대학교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역사학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배웠습니다. 특히 지도교수님이신 정태영 선생님을 통해서 비로소 학문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해 주신 여러 심사위원님들로부터 따뜻한 조언을 받았기에 연구자로서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학문 공동체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려대학교 일제시기 팀과 제가 활동하고 있는 식민지 개발팀의 동료들과 보낸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고 그들이 있었기에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한국교광대학교 한국근대교육사연구센터의 선생님들로부터도 지적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훌륭한 선후배를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했기에 지금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를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입니다. 오늘 사정상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당연히 부모님의 응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과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선후배와 동료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한 석사를 앞으로 연구에 정진하고 사회와 학계 발전에 기원할 수 있도록 더욱 격려의 말씀, 박수 한 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회 강만길 연구지원금 수여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